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7,200달러 플러스 2%, 이더리움 1,280달러 플러스 4%, 리플 도지도 플러스 2%시 전체 코인들 나스닥 따라서 반등 좋고요.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발표가 되었고요. 23만 건으로 이전 22만 6천 건보다 약간 상승한 수치 나왔습니다. 크게 상승한 것보다는 4천 건 더 늘어나서 미국 실업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FOMC 다음 주 있으니까 약간의 기대 심리로 인해서 상승했다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 올라가면 연준이 금리 인상 시장 예상만큼 빠르게 못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실업률이 큰 수준으로 상승을 하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연준은 금리 인상 멈추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언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내년에 연준이 6월 정도 되어서 금리 인하 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금리 인하 폭이 코로나 때처럼 5%가 1% 되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25bp 0.25% 찔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미국 GDP 성장률 실업률에 따라서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하는 정도다 볼 수 있습니다. 1982년 미국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플레이션율 급증했을 때 당시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율 잡은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내려온다고 당시에 연준 금리도 빠르게 내리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율은 10년간 장기적으로 고차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율 내려간다고 금리 인하했고 그러면서 나스닥도 빠르게 상승은 했지만 인플레이션율도 재차 급등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연준은 또다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연준은 최대한 1982년처럼 장기적으로 미국이 인플레이션율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때문에 5% 고금리를 몇 년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파르지앙 임기도 작년 막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코로나나 전쟁급 정도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준이 고금리 유지한다고 봐야 되고요. 미국 실업률 상승하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율 재차 상승할까봐 큰 폭으로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차트 보면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직전에 비트코인 17,000달러 재반등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비트코인 여전히 25일선 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고 16.9K 16,700달러에서 세력들이 비트코인 추가로 매수를 했고요. 개인들 선물 투심도 조금씩 돌아오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수익률 2%하고 4%로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씩은 안정화되는 거고 당장에 8월 9월 수준까지 상승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미국 생산자 물가지표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11월 국제유가 내려갔고 기저효과로 인해서 12월 미국 물가 상승률 내려갈 가능성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는 약간의 기대가 존재한다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17,000달러 아래 내려간 것은 개미들 물량 터는 움직임이다. 중경투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요. 이렇게 채널 안에서만 안정적으로 움직여주면 비트코인 다시 한번 채널 상단 터치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12월 14일 FOMC까지만 비트코인 17,000달러 이상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면 18,000달러 이상 상승하는 랠리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 비트코인 12월 23일 만기되는 옵션 포지션을 보면 19,000달러의 콜옵션 비중이 높은 수준입니다. 옵션은 세력들 코인 현물 매수 전에 손실 해지 수단으로 구매를 많이 하고요. 선물에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옵션은 반대 베팅하면서 수익에는 긍정적인 거죠. 세력들이 비트코인 18,000달러까지는 반드시 상승을 해서 19,000달러 터치할 것이다 예상은 하는데 전체적인 옵션 투자 비중에서 콜옵션이 하락보다 상승이 많고요. 19,000달러 상승에 675개 비트코인 물량이 들어와 있는데 거래량이 많은 수치다 볼 수 없습니다. 12월 23일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어서 옵션 볼륨은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요. 산타랠리 올 것이라는 세력들이 당장에는 크다는 거고 앞으로 나오는 시장지표 좋게 나올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빠르게 12월 14일 FOMC 이후에 비트코인 옵션 가격 추정치를 보면 17,000달러 콜옵션 물량이 많으면서 여전히 비트코인 상승은 하더라도 17,000달러는 유지할 것이다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17,000달러 라인 지켜주다가 FOMC 이후에 반등해서 19,000달러까지는 상승을 한다는 세력들 시나리오죠. 미국 명절 크리스마스 다 돼가기 때문에 8월
부회장도 FOMC에서 부정적인 발언 자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력들 시나리오대로 비트코인 17,000달러 유지하다가 19,000달러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 중경도 가격들은 단기간에 상승 온다고 해도 반등의 매도를 준비하셔야 되고 좀 더 멀리 내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신 크립토 퀀트 분석에서 보면 비트코인 고래들 계속해서 매도한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분홍색이 고래들 매도를 한 건데 올해 5월 루나 사태부터 6월 셀시우스, 11월 FTX 파산까지 6개월 연속 고래들이 상승만 하면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5월부터 36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고래들 매도한 물량을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고래들은 작년 5월 중국 코인 최고 금리처럼 코인 가격 일시에 하락했던 구간에서는 매도 물량이 최근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때문에 비트코인이 빠르게 재반등 나오기는 쉽지가 않고 장기간 하락 행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다 합니다. 조금이라도 가격이 상승하면 매도하는 경향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후 고래들이 매도보다 매집하는 단계에 들어서면 코인도 가격이 상승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작년 9월 중국 헝다 부동산 파산설 나오면서 비트코인 5만 달러에서 4만 달러 하락은 했지만 고래들 매도는 적었고 오히려 4만 달러 저점에서 매수하면서 비트코인은 6만 9천 달러 신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 16,000달러, 17,000달러 하락을 많이 했는데 고래들 매도량 줄어는 들었지만 여전히 매도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고래들 매도 수치가 작년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FTX 사태로 인해서 고래들 매도 추세 이어나간다 볼 수가 있는데 10년 이상 비트코인 홀딩한 고래들이 매도 물량이 많고요. 고래들은 오래 투자했고 2014년 마운트 곡스 해킹되고 파산한 다음 코인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 물량이 많다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 2월 마운트 곡스 해킹으로 인해서 결국에 마운트 곡스 거래소 파산이 되었고 비트코인은 1,000달러에서 여기 긴 꼬리 페니셀 나오면서 100달러까지 폭락을 했고요. 폭락 이후 다시 700달러까지 상승은 했지만 여기 반등 이후 지속적으로 투심이 약화되면서 100달러 바닥까지 1년간 하락을 했고요. 2014년 완전 초창기 비트코인 시장과 최근 글로벌 10억 명 투자하는 코인파는 같을 수는 없겠지만 FTX 파산 같은 거래소 이슈가 나오면 투심 자체가 하락하는 것은 비슷할 듯 합니다. 하지만 코인 시장은 최근 나스닥하고 커플링이 되어 있고 주식 부동산 약세장에서 전체적인 투자자들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이런 상승장 급등할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최근같이 이런 약세장에서 관심을 더 가지고 시장을 지켜봐야 되고요. 2014년 2018년 하락장도 비슷하겠지만 투자자들 돈 버는 구간은 장기간 하락 이후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하고 홀딩을 하고 있는 투자자죠. 남들 투자 안 할 때가 코인 투자하기에 매우 좋은 지점이다 볼 수 있습니다. 주식 코인하고 다르게 부동산은 경기 후행적이라서 주식 코인 가격 하락하고 이후에 경기 침체 장기화되면 부동산의 반등도 약할 수가 있고요. 코인 주식은 내년 미국 경기 침체 온다고 하더라도 반등 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하락 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4년 5월 여기 구간처럼 페닉스를 나오고 하락은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강한 반등 나온 다음에 다시 하락을 했고요. 내년 6월 연준이 금리 인하하면 금리 인하 전에 비트코인이 반등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내년 상반기 코인 수익률 가장 좋은 구간이고 중경투하고 저점 잘 찾아서 코인들 매수하고 홀딩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리플 소송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리플의 법률 고문이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리플사와 XRP 보유자들 사이에는 투자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고요. 중경투 지난 영상에서 리플 최근 재판 이슈가 되는 쟁점을 언급을 드렸었는데 당장의 리플 재판에서 승리하려면 중요한 것은 리플이 증권인지 아닌지 여기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SEC는 리플이 여기 하위 테스트 4가지 영역에서 모두 포함이 되고 리플은 증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하위 테스트 4가지에 포함되면 증권이고 리플이 미국 증권법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주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리플은 여기에 모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신생산업이고 미국 상하원 의회에서도 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미국 내 코인 법 제한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데로티 리플 법률 고문은 네 번째 제3자를 통해서 리플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리플이 투자자와 어떠한 계약도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리플하고 모종의 계약이 있어서 우리가 리플 매수한 게 아니라 이번 수익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플 SEC 소송 종료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FTX 사태 이후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코인 관련 법제화가 빠르게 일어나기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리플은 당장의 크리스마스 랠리까지 반등 기대해볼 만은 하지만 내년 초 SEC 소송 바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따라서 조정받을 가능성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리플 가격
가격이 다시 하락할 때 비트코인도 완전한 바닥 나올 가능성 높기 때문에 리플도 저점에서 장기 투자할 만한 자리가 나올 듯 하고요. 안전하게 저점에서 매수해서 장기로 쭉 보유를 하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